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7년 마수락 8회 시험 5부 시작하겠습니다. 17. 발굽 손질하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배설물이나 진흙을 제거하기 위해 제차의 양옆을 발가락에서부터 뒤꿈치 방향으로 밀듯이 판다. 2. 기름을 바르기 전에 발굽의 솔질에서 진흙을 제거한다. 3. 진흙 투성이일 때에는 물로 씻는 것이 중요하다. 4. 발굽을 물로 씻은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름을 바른 효과가 없어진다. 정답은 1번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좀 어려웠는데 다들 어떻게 하셨나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배설물이나 진흙을 제거하기 위해 제차의 양옆을 뒤꿈치부터 발가락 방향으로 당기듯 판다. 요게 맞는 표현입니다. 보면 그 발바닥 보면 제차 그 삼각형 보면은 그 삼각형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부분 뭐가 끼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것을 팔 때 그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파는 거냐, 발가락에서 뒤꿈치로 파는 거냐. 이거 실제로 파보지 않으신 분들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글자로 봤을 때는 맞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붙잡고 했던 게 그러니까 뒤꿈치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팠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썼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물론 책에는 그림까지 있습니다. 그림까지 설명을 다 드릴게요. 두 번째, 기름을 바르기 전에 발굽의 솔질에서 진흙을 제거한다. 당연히 군대에서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기 전에 항상 깨끗하게 닦죠. 그래서 그 보면은 발굽의 솔질이나 이런 걸 잘해서 그 이물질을 다 제거한 뒤에 기름을 발라야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진흙투성이일 때는 물로 씻는 것이 중요하다. 그 뭐 솔직히 솔질로 제거가 안 될 때는 물로 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물로 씻는 것보다 더 뭐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써야겠는데 현실적으로 마장에서는 물로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솔질로도 이물질 제거가 힘들 경우에는 물로 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발굽을 물로 씻은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름을 바른 효과가 없어진다. 그 물론 그 발굽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물로 씻은 다음에 완전히 건조를 시켜야 기름 발랐을 때 효과가 있죠. 왜냐면 물기가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물과 기름이 이렇게 서로 반발을 하니까 기름이 그만큼 먹지도 않고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풀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에도 발굽을 물로 씻은 경우에는 발굽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건조된 상태에서 기름을 제구 부분에서 제관까지 발굽 전체에 기름을 균일한 두께로 얇게 발라준다. 이렇게 하면 진흙이나 얼음, 집 등의 이물질이 발에 들러붙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책의 교재에 있는 그 발굽하기 그림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 발굽하기 방향이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파죠. 그 제차 그 삼각형 부분에 그 긴 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그 같은 편, 그거를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파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차와 편자 끝 파기, 다 그 발굽하는 방향은 뒤꿈치 닭꿈치 쪽으로 이렇게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그림도 편자 안쪽 부분 파기 되게 되고요. 네 번째가 이제 기름 바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름 바를 때는 저 털 있는 데까지 털에 기름 묻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시험에는 안 날 거예요, 아마. 예, 그래도 어쨌든 발굽하는 방향 차원에서 그림 넣었습니다. 18.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모든 운동에 앞서 사용되어지는 부조이다. 말의 주의를 끌고 말에게 균형을 확인시키고 조정하도록 하여 보도, 방향전환, 균형의 이동 등을 준비시킨다. 1. 서브미션 2. 콜렉트 3. 반정지 4. 온더빗
정답은 3번 반정지고요. 그 용어 관련 문제는 참 어려운 거가 이게 몸으로 생각하면 아는 것 같은데 글로 써 있으면 이걸 찾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뭐 반정지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냥 풀었지. 뭐 다른 거 뭐 서브미션이나 콜렉트 온더빗 이런 거 냈으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운동편에 반정지가 나오고요. 나머지 서브미션, 콜렉트, 온더빗은 그 책 맨 마지막에 나온 용어 정리 그쪽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브미션은 복종, 순종, 순종성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기승자의 요구에 잘 말이 따라오는 그걸 말하겠죠. 참고로 서브미션 같은 경우에는 그 승마 우리 교재 보면 중간에 채점표 있잖아요. 채점표 보면은 거기에 그 뭐 주의점 및 신뢰감, 뭐 조화력, 고삐의 받아들임, 뭐 전구의 가벼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종에 대한 평가 지표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콜렉트는 이제 그 수축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축 운동으로 수축 평보, 수축 속보, 수축 구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진 기세와 율동적인 걸음걸이로 말의 양 뒷다리가 말의 중심 밑으로 들어오면 후구와 허리는 무게를 싣게 되고 말은 더욱 힘있게 앞이나 위로 나아가게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뒷다리가 잘 들어와서 그 딱 봐도 힘차고 멋지게 딱 그 걸음걸이가 나오는 거 그건데 어떻게 보면은 많이 어렵죠. 예. 전 아직 못하는데 부럽더라고요. 세 번째 반정지가 이제 오늘의 정답이죠. 그래서 일단 반정지가 다 돼야 다른 운동으로의 그 이행 운동이라든가 다른 운동으로의 그 변화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정지가 그런 게 중요하고요. 온도빅 같은 경우에는 제갈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필이 제갈을 수능적으로 받는 태도 이제 온도빗이죠. 그래서 그 양보 뭐 이런 식으로 저희 교관은 양보를 해줘야 온더빗이 온다고 막 하긴 했는데 아직 저도 이건 현실적으로는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답은 3번이고요. 참고로 그 콜렉트하고 컨택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택은 이게 바로 그 고삐 연결입니다. 그래서 고삐와 주먹 사이 의사소통, 그 접촉, 뭐 연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그거 있는데 뭐 이거는 문제는 나오진 않으니까 구두로만 설명드릴게요. 19. 기승자의 복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복장은 스포츠를 하기 쉽고 안전성이 높은 것이어야 한다. 2. 헬멧은 머리 부분 보호가 가장 중요하며 영국 등에서는 3점씩 보호만 허용하고 있을 정도다. 3. 부츠는 종아리만 감싸는 승마 구두나 가죽 장화가 가장 적합하다. 4. 어린아이나 발이 작은 여성은 스니커즈 등 굽이 없는 신발을 착용하도록 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승마 안전대책 부분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승마 안전대책은 아무래도 제가 승마 지도사니까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승마 배우시는 분들을 가르칠 때 꼭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승마 안전대책 법인에서 매년 시험에 한두 개는 꼭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오냐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챙겨보셔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1, 2, 3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 책에 그 그대로 문장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스니커즈 등 굽이 없는 신발은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입니다. 왜냐면 보통 저희가 운동할 때는 그 굽이 이제 큰 거는 넘어졌을 때 발목이 삘 수가 있으니까 굽 낮은 거를 많이 신고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승마 같은 경우에는 굽이 없으면 말 그대로 그 등자에 발이 들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마를 하게 될 경우에 다리가 등자 안에 계속 들어가 있다. 상상도 하기 싫죠. 낙마하는 것도 상상하기 싫은데 낙마하는 순간에 발이 들어가 버려 있으면은 예. 그래서 굽이 있어야 그 등자 속으로 발이 쑥 들어가는 걸 다리가 쑥 들어가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발이 작은 여성은 스니커즈 등 굽이 없는 신발은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책에는 또 한 가지가 여성의 경우 머리핀 착용을 금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낙마를 한다거나 뭐 그런 마장구에 뭐 끼인다거나 했을 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면 안 된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자세에 대한 설명인가? 이 자세는 머리, 어깨, 허리, 발 뒤꿈치를 연결한 선이 수직이 되는 자연스럽고 유연한 자세다. 말은 조정하는데 최소의 노력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세다. 1. 정경 자세 2. 기본 자세 3. 반정경 자세 4. 경석보 자세 정답은 2번. 이건 기본 자세죠. 그래서 기본 자세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머리, 어깨, 허리, 발 뒤꿈치가 수직이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전경 자세는 보통 저희가 이제 평편한 마장에서만 운동을 하면은 뭐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외승을 간다거나 장애물을 넘는다거나 이럴 때는 말이 위아래 좌우로 많이 움직이겠죠. 그럴 때 이제 엉덩이를 대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몸이 받아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엉덩이를 떼고 있자. 엉덩이를 떼고 들고 있으면 좀 그런 움직임을 이제 충격 흡수를 덜 받아주니까 사람도 좀 낫고 좀 편하고 말도 좀 편하고 그렇지 않냐 뭐 그런 차원의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이제 이거는 계속 들고 있으면 사람이 힘들겠죠. 그래서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아까 말씀드린 장애물이 있다거나 굴곡이 있다거나 뭐 그럴 때 엉덩이를 들고 있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는 기승자는 신체 유연성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장에서 엉덩이를 뗄 수 있도록 등자를 짧게 하고 허리, 무릎, 뒤꿈치 관절을 이용하여 가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말의 큰 움직임에 따라간다. 기승자는 등자 위에 체중을 싣고 장단지를 몸에 밀착시켜 상체를 앞으로 당긴다. 이때 기승자는 안장에서 평형을 유지해야 하며 손으로 상태를 지탱해서는 안 된다. 좋은 말은 다 써놨는데 이거 막상 해보면은 저는 손으로 상체가 지탱이 안 되지가 않던데 맨날 이걸 지적받긴 해요. 어쨌든 엉덩이를 들고 잘 서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잡되 그렇다고 이제 고삐에 체중을 의지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반전경 자세는 아마 정경 자세를 반만하는 자세다라고 해서 낸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반정지 자세가 있잖아요. 그 반정지 자세하고 정경 자세, 그러니까 정경 자세 때도 반정지를 하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해서 낸 건지 이런 표현이 정확히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아시게 되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석보 자세는 속보 반동 때마다 상체 올려서 반동을 빼는 보법 이렇게도 나오고요. 속보의 일정으로 말의 속보 리듬에 따라 한 박자는 등자를 밟고 일어서고 한 박자는 앉아든 동작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뭐 이건 다 아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7년 마수락 8회 4부 5부죠. 5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